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타연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만체스터 시티는 정부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3단계 방역 조치로 록다운에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고 버남 만체스터 시장이 오늘 오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오늘 오전 최종 미팅에서도 만체스터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버남 시장은 오늘 밤부터 실시할 록다운 성명서를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미루고 재무부와 흥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o accept the Chancellor's package as outlined yesterday would be to surrender our residents to hardship in the run-up to Christmas and our businesses to potential failure or collapse. And we are not prepared to do that. 정부와 시청은 오늘 오후 다시 한번 만날 예정이지만 위험 등급이 수정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만체스터 이브닝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소속의 버남 시장은 정부가 자금을 더 주지 않는 상태에서 3단계 록다운을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자세입니다. 사실 만체스터 시는 이미 2번의 록다운을 경험한 지역입니다. 3월 말 전국적으로 록다운이 실시될 때 첫 경험을 하였고요. 7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풀렸으나 만체스터 지역은 8월에 다시 1개월간의 록다운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한편 런던은 2단계 방역 조치로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실시됩니다. 펍이나 술집 등 유흥 음식점도 밤 10시에 닫으면 됩니다. 개인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개인 간격 유지하고 모임을 못하는 등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커다란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교포 여학생이 만든 영상의 일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 부정 선거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300만 대한민국 유권자 중 국민의 60%가 참여한 4월 15일 당일 투표 결과는 미래통합당 124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습니다. 국민의 60%인 당일 투표자들이 124대 123석 투표 추세를 띄었으면 국민의 40%인 사전 투표자들도 비슷한 통계를 띄우는 것이 정상이거늘 4월 10일, 4월 11일 사전 투표 결과는 미래통합당 44석, 더불어민주당 204석이었습니다. 서울명지대학 박영한 물리학 교수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합산해본 결과 여당이 야당을 역전했을 뿐만 아니라 180대 103석으로 동전을 1000번 던져도 매번 앞면만 나오는 기이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것은 4월 15일 당일 투표가 끝난 1시간 뒤 저녁 7시에 60% 당일 투표자만 받은 출구조사로 출구조사도 받지 않고 아직 개표도 되지 않은 40% 사전 투표자들의 투표 수치까지 정확하게 예상하여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완벽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124대 123석 추세를 띄운 60%의 국민만 갖고 44대 204석을 띄운 40%의 국민까지 완벽하게 예견하여 총 투표 결과 100%를 맞췄다? 이외에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투표수, 분당을 선거구에서 발견되는 서초을 선거구의 사전 투표용지들, 필체만 다르면 모를까 투표관리관 이름 박환옥이
박찬옥으로 조작된 가짜 봉인. 뗄 때 투표함을 손상시켜야 정상인 보안 테이프 대신 쉽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붙였다 떼도 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포스트잇 노트와 같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칭 밀봉 테이프.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되어야 하는 개표기에 통신이 가능한 4개 USB 포트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한 대에 적어도 1개씩 꽂혀있는 USB 마우스. 유권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에 CCTV 설치 거부.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사전 투표용지들의 고르지 않은 측면 여백. 그리고 무엇보다 2020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 투표에 사용된 이 QR 코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조지아 텍의 컴퓨터과학위원장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더 밀에 따르면 QR코드는 현대 투표 시스템에 있어 비싸고 불필요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투표자들이 스캔을 할 때 실제로 투표용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감소시킨다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여학생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청년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학생의 이러한 판단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첫째,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아서 전교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어릴 적부터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지현 팀장이 발표한 유엔 총회 소식을 로봇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유엔 총회는 13일 중국과 러시아 등 총 15개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리는 대륙별로 숫자가 배분돼 있어서 러시아는 아무런 경쟁 없이 이사회에 입성했으며 지역별 공석 수보다 도전한 국가 수가 더 많았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인권 탄압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참혹한 인권 문제, 에브호런트 휴먼 라이츠 레커즈를 야기한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며 이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다른 기회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이사국이 된 것은 중국의 인권 진전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화와 이중 잣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직 노모자 송환을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회원국들이 내린 촉구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는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무부 측 요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500여 명이 코로나19로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부품이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앞서 12일 한국 국회에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베어링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이 제재 결의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목요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